토요타로 선생님께서 드래곤볼 슈퍼 17권 발매 기념으로 인터뷰에 돌아왔습니다. 이 17권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조만간 만나보실 수 있도록 서둘러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드래곤볼의 근황이나 작가의 인터뷰 등이 이렇게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영상이나 기사로 만나볼 수 있다는 게 드래곤볼 팬으로서는 정말 기쁜 일인 것 같아요. 이번 인터뷰 내용도 상당히 흥미로웠기 때문에 제가 원어를 직역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독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베지터의 새로운 변신이죠, 자의식의 극기에 관련된 내용도 있으므로 궁금하시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본격 10대로 돌아가는 보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일년장서의 우사기입니다. 토요타로 인터뷰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드래곤볼에서 가장 좋아하는 기술이 무엇인가요? 토요타로는 카메하메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를 모아 쏘는 기술이고 이후 등장한 다른 기술들도 결국 비슷한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카메하메하 자체가 드래곤볼 세계관 기공파의 기준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가장 좋아하는 카메하메하 장면은 베지터와 싸울 때 갤릭포와 맞서 쏘는 개왕권 카메하메하라고 합니다. 또한 셀편에서 순간이동 이후에 쏘는 카메하메하도 멋있다고 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두 개도 이거예요. 그리고 저는 발로 쏘는 카메하메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게 정말 싫었는데 이것도 언급이 되었더라고요. 토요타라는 발로 쏘는 카메하메하라든지 나메크성에서 물속에서 꼭 조기탄과 같은 카메하메하도 등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도 카메하메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가장 좋아하는 50의 변신이나 상태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의 최강 상태인 무의식의 극기를 가장 좋아한다고 토요타로는 대답했습니다. 무의식의 극기가 두 종류 있어서 그런지 흑발이 아닌 은발 쪽이 좋다고 추가로 이야기하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무의식의 극기를 변신하며 50의 표정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서인지, 그렇죠, 무의식의 극기로 변하며 기본 무뚝뚝해 보이기는 하죠. 더 많은 표정을 그릴 수 있는 블루 쪽이 어쩌면 그림 그리는 입장에서는 더 좋을지도 모르겠지만 역시 최강 형태 쪽이 멋있으니까 가장 좋은 건 무의식의 극기일지도 모르겠네요 라고 했는데요. 와, 진짜 다시 한번 블루 쪽이 땡땡땡이기 때문에 좋지만 이라고 했으면 모니터 던질 것. 이걸로 토요타로가 가장 좋아하는 변신 1위는 왕극, 2위는 블루라고 보면 되겠죠. 세 번째 질문, 그리면서 즐거운 캐릭터를 알려주세요. 지금은 베지터라고 토요타로는 대답했습니다. 베지터는 과거의 자신과 사이어인의 죄를 짊어진 상태로 심정이 변해가는 과정을 그릴 수 있지만 손오공의 경우는 처음부터 선한 상태이고 성격 자체가 깊은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게 50의 매력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변화하고 있는 베지터를 그리는 게 가장 즐겁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몇 달 후에는 다른 캐릭터를 그리는 것이 더 즐거울 수도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언제든지 3분 베지터 형님은 돌아올 수 있다는 떡밥이 아닐까. 가장 그리기 쉬운 캐릭터는 슈퍼사이어인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손오공 베지터가 슈퍼사이어인이 되며 그림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장 많이 그리기도 했고, 반대로 그리기 어려운 캐릭터는 잘 그리지 않는 눈의 캐릭터 그레노라나 히터의 엘레크라고 하는데요. 특히 엘레크는 그동안 그려보지 않았던 눈과 매부리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밸런스 맞추며 그리는 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히터의 드레드 머리카락도 건초염에 걸리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자세하게 그려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디자인 좀 실패했다 라고 했는데요. 결국 히터는 토요 형이 디자인했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죠. 여성 캐릭터나 얼굴 방향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성 캐릭터는 그리기 어렵기 때문에 항상 신경 써서 부드럽고 둥글고 가늘게 그리지 않으면 남자 몸을 그리고 말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해서 그리고 있다 말합니다. 그림 그리는 테크닉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명이 있었지만 별로 드래곤볼 스토리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 같아서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버독은 앞으로도 등장하나요? 여러분, 큰 거 나왔습니다. 토요타로가 말하기를 스토리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말하기가 곤란하지만 이번 그레노라 편에서는 버독이 크게 관련된 것은 맞기 때문에 기대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레노라 편에 버독의 등장이 남았다는 이야기겠죠? 전 이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드래곤볼을 이용해서 버독이 가스와 싸울 때 잠시 동안이지만 슈퍼사이어인으로 변했다. 그래서 버독으로 인해 전설의 슈퍼사이어인이란 소문이 프리저군에게도 퍼졌다. 이렇게 가도 재미있지 않을까요? 에피소드 오브 버덕이 비정사라는 영상을 예전에 제작한 적이 있는데요. 에피소드 오브 버덕 팬분들께서 이건 정사다 뭐다 정말 댓글에 욕을 달고 난리를 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지금 그분들이 나쁘다 틀렸다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확실히 버덕 이야기가 정신이 없기는 했어요. 여기서 신버덕이 슈퍼사이어인으로 변신을 한다며 구버덕과 에피소드 오브 버덕이 비정사가 맞구나 그분들도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에피소드 오브 버덕이 정사예요 라고 글 쓰시는 분을 안 만나도 되게 저는 이런 행복한 망상을 해보며 혼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덕이 앞으로의 에피소드 그러니까 그레노라 편 이후에 이야기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그레노라 편에서는 키 퍼슨이라고 확실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드래곤볼 슈퍼 만화 연재는 그레노라 편으로 끝이다 이런 말도 정말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극장판에서 내년에 개봉할 드래곤볼 슈퍼 히어로로 드래곤볼 슈퍼는 완전히 끝이다 라는 말도 많았는데 이제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기대해 볼만 하지 않나요? 아 진짜 이런 건 박수 쳐줘야 돼요. 여러분 박수! 다음 질문도 버독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5번째, 버독이 등장하게 된 경위를 알려주세요. 예전에 버독 피규어 제작에도 감수한 적이 있어서 버독에 관해 특별한 생각은 가지고 있었고 또 예전부터 메인 스토리에 버독이 관여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기본적으로 오공이 주인공이고 버독은 과거의 인물에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이드 스토리라면 모를까 메인 스토리에 등장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메인 스토리와 버독의 연결을 생각해 토리야마 선생님께 제안하자 버독이 등장해도 괜찮겠다는 답변이 와서 아자! 했었다고 합니다. 또 버독 이야기였던 단 혼자만의 최종 결전이라는 TV 스페셜도 에피소드 오브 버독이라는 코믹스 및 애니메이션도 결국 그냥 이프 스토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버독의 이야기는 드래곤볼에 거의 없었어요. 버독이 어떤 남자이고 어떤 성격인지 토요타로도 궁금했기 때문에 토리야마 선생님께 물어봐서 이번에 버독을 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레노라 편에서 등장한 버독의 성격이 토리야마가 생각한 버독의 성격이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러분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구버독도 그렇고 드래곤볼 GT도 그렇고 비정사라고 해서 드래곤볼이 아닌 게 아니거든요. 제가 비정사라는 단어만 꺼내며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 드래곤볼 슈퍼가 싫다고 드래곤볼 슈퍼는 비정사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비정사라는 말이 악하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에요. 모두 다 공식 드래곤볼이고 정식 작가가 생각하는 타임라인에 들어가 있냐 아니냐 이런 차이뿐입니다. 구버독이 좋다 신버독이 좋다 이렇게 싸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저도 구버독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아쉬운 건 사실이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즐길 버독이 2배가 된 거잖아요. 아니 스파이더맨을 보세요. 토비 맥과이어, 앤드류 가필드, 톰 홀랜드 주인공이 다른 스파이더맨 영화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스파이더맨 영화 다 좋아하지 않나요? 6번째, 자의식의 극이 이름과 디자인은 토요타로 선생님이 생각하셨습니까? 이름도 디자인도 토요타로가 생각해 토리야마에게 제안해서 오케이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의식의 극이란 이름을 생각했을 때 편집 담당자 우치다도 너무 스트레이트한 이름이 아니냐라는 말도 있었지만 무의식의 극이와 비슷한 의미의 다른 면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와가마마라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싶었다고 합니다. 이런 원어로만 봤을 때 무의식의 극이는 미가테노 고쿠이라고 몸이 제멋대로의 극이이고요. 자의식의 극이는 와가마마노 고쿠이라고 해서 내 멋대로의 극이라는 뜻입니다. 오공은 말 그대로 몸이 알아서 움직이지만 베지터의 경우는 자신이 원하는 움직임을 제한 없이 컨트롤할 수 있다는 의미로 같은 극이지만 전혀 다른 방식의 움직임이라고 표현하고 싶었던 의도라고 합니다. 또한 천사가 사용하는 기술이 무의식의 극이인 것처럼 타겟신이 사용하는 기술은 와가마마인 것이다 라고 생각해 기본적으로 비루스의 분위기에 가깝게 묘사했다고 합니다. 토리야마가 의식해서 그린 건지 아닌지는 토요타로도 지금 시점으로는 모른다고 하지만 무의식의 극이 50이 은색 머리가 된 이유가 우이스가 흰머리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서
베지터도 비루스와 비슷하게 그려야 하나? 라고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이 영상 촬영하고 있는 시점 기준으로 이번 달이죠. 12월 18일과 19일에 점프페스타 2022가 열리는데 그때 베지터 자의식의 극이 풀컬러가 최초로 공개된다고 합니다. 본래 여기서 최초로 공개하려는 계획은 아니었지만 컬러 일러스트를 그릴 기회가 없었고 이게 가장 빠른 것 뿐이라고 합니다. 그럼 잠시 여러분과 생각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이스를 의식해서 50이 은색머리가 된 게 아닐까라고 토요타로는 해석을 했었고, 그렇게 베지터도 비루스의 분위기와 비슷하게 그렸다고 했는데 뭐 파괴신이라고 해도 여러 색의 모습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 보라색이다 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비루스의 아우라 정도는 비슷하게 묘사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또한 그동안 사이어인들이 변신을 하면서 대부분의 머리색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브로리와는 조금 다른 어두운 초록빛의 올리브 그린이라든지 아니면 비루스와 마찬가지로 보라색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아우라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뭐 정확한 색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흰색과 대비되는 어두운 색임은 거의 틀림없어 보이고요. 정확한 색이 공개되면 여러분께 가장 먼저 알려드릴 수 있도록 또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인터뷰 마지막은 은하페트롤 요원들의 이름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요 마지막 녀석 빼고는 모두 이름이 공개가 되었어요. 또 메자시라는 녀석은 아쉽지만 디자인은 있지만 만화 속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해 주었습니다. 이번 토요타로 인터뷰 재미있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가 가장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버동 이야기는 앞으로 더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우리가 몰랐던 사이어인들의 과거 이야기도 더 많이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베지터의 자의식의 극기의 색은 비루스와 비슷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그 정답은 이제 드디어 2주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 기쁩니다. 이번 인터뷰에서 여러분이 흥미롭게 생각하신 내용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베지터의 자의식의 극기의 색이 무엇이라 예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알고 싶습니다.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이 아직이시라고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한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주위에 드래곤볼을 좋아하는 지인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래곤볼 슈퍼로 오면서 드래곤볼 세계관에 정말 많은 변화가 온 것 같아요. 이 새로운 변화가 좋으신 분도 계시지만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물론 여러분께서 작가보다 더 좋은 스토리를 생각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작가가 창작한 세계관을 즐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내 맘대로 진행이 안 된다고 화만 내지 마시고 나라면 어떻게 스토리를 진행시킬까 2차 창작물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